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에 근무하는 최영현 교수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이런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15년 전에 2006년도에 이 산삼축제 학술대회에 와서 제가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임산 성분에 대한 그 암 퇴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인삼을 좀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들이 어떻게 우리가 산업화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어떻게 산업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을 좀 더 부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지금 우리가 아주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주지하는 내용들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그 인구 데드 크로스가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진입 속도가 전 세계에서 아주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로 지금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죠. 그 다음요. 우리 앞에 이제 정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화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라지만, 그건 우리가 치료와 조절이 가능한 질환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다양한 신체 기능을 저희들이 이미 이해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또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접근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슬라이드요. 물론 메디컬 케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특산물의 산업화 측면에서는 그 헬스 다이어트라든지 다이어트 서플리멘테이션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협회장님께서 개회사에서 말씀하셨듯이 R&D가 기반이 되지 않은 산업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R&D가 개발이 되고, 또 그것이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될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에 다 접어들었고, 이것이 하나의 산업군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시킨 겁니다. 저희들은 좀 전에 우리 정현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항염증, 항산화, 물론 항암 이런 것도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노화와 연관된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중에 이 박스에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4개의 예를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런 물질들이 생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메커니즘 부분은 생략하고 결과 부분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다음 슬라이드요. 첫 번째는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이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요. 40대, 50대가 접어들면은 전립선이 비대가 되는데, 말 그대로 전립선을 구성하고 있는 상피 조직의 정식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남성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남성 호르몬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것이 그 알파 파이버 리덕테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활성형으로 바뀌게 되면은 더욱더 전립선 상피세포의 정식이 촉진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고안해서 그러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다음 슬라이드요. 여기서 제가 하나 예를 보여드릴 것은 산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지금 산수유,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예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는데요. 옆에 보면은 성종, 영산군, 경종 이런 분이 나옵니다. 조선시대에 한 획을 그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현대의학적으로 말하는 전립선 비대를 앓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들이 이것을 또 많이 복용했다는 그런 예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식약처에서 유일하게 전립선 비대 허가가 난 품목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소팔메토입니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식약처에서 그것을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유용성은 있는 물질은 맞습니다. 그러나 소팔메토는 우리나라 식물이 아니죠. 현재 우리나라 식물로서 식약처에서 전립선 비대 허가 난 품목이 아직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한번 추진해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다양한 종류의 전립선 비대 치료제가 사용하고 있지만은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요. 잠시 이쁜 그림들이 있죠. 좀 있으면 이제 구례에 가면은 구례를 중심으로 많이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산수유는 따지 않으면 겨울에도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꽃이 피어요. 그래서 겨울에 사진 찍어도 많이 오고 그런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서 나오는 이런 산수유들이 굉장히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1차 산업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거 저희들이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질성 비대와 연관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세포 수준에서 다양한 실험을 한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동물 실험 모델로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효능 시험할 때는 이 모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델, 그리고 그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사용한 모델은 이 동물 실험에다가 전립선을 비대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정상 전립선이 있고요. 바로 그 밑에 전립선 비대 유발군이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남성 호르몬을 과다 주입하게 되면은 저거와 같이 전립선 비대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실까요? 막대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그래프가 대조군입니다. 정상적인 전립선이고요. 두 번째가 전립선 비대를 유발했을 때는 배 이상 무게가 증가하지만은 산수유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농도 유전적으로 유의성이 있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 슬라이드는 전립선 조직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 정상 전립선의 조직의 구조고, 두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이 일어났을 때 조직이 굉장히 병리학적인 손상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갈수록 점점 회복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죠. 산수유 추출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그 아래에 있는 그림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전립선 비대에 유발되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발현 효소의 활성이 전부 다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이 모델 말고도 우리가 거세를 하게 되면 전립선 비대가 생기지 않습니다만은, 거세한 다음에 우리 남성 호르몬을 주입해도 또 전립선 비대가 유발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구례군과 가서 이렇게 협약을 맺고 지금 이것들을 논문을 내고 특허를 받고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을 하고 지금 더 많은 연구를 수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빨리 좀 하려니까 숨이 차네요. 두 번째 내용은요, 저기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관절염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 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반응이죠. 이 과도한 염증 반응에 의해서 관절이 손상되는 아주 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질환이고,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다음에 우리 그 양 교수님께서 골다공증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요. 오늘 그 관절염과 연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상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엽. 여러분들 뽕나무 아시죠? 그죠? 이 뽕나무는 뿌리에서 머리 끝까지 이렇게 다 버릴 게 없어요. 우리 한의학석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뽕나무 잎을 우리가 상엽이라고 그러죠. 상엽이라고 그러고, 뭐 나머지 부분도 다 효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서울의 잠실이라고 하는, 땅값이 제일 비싼 잠실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런 그 당시에 뽕나무를 키웠던 이런 지역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서초구에 가면은 이 누의 다리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밤에 보면 굉장히 예쁜데요. 그 앞에 보면 누의 형상도 있고요. 저 밑에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은 겸재 정선 선생님이 그린 송파나루라는 그림입니다. 지금은 저기 이제 석촌 호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위에 보면은 관청이 하나 보이죠? 저기 잠실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당시에 잠실도회, 즉 저 지역에서 저 당시에 물론 뽕나무를 키우는 것은 이제 비단을 형성하기 위해서 했겠죠. 그쪽 지역에 옛날부터 그만큼 뽕나무를 많이 재배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이야기를 왜 제가 하냐면은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스토리텔링을 해야 됩니다. 스토리텔링을.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포 수준에서 이런 상엽이 아마도 관절염이라고 하는 염증성 반응을 억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요. 관절염이 유발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과 가장 가까운 모델을 저희들이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다른 모델을 가지고도 저희들이 다 실험을 했습니다만은요. 저기 이제 미아라고 하는 약물을 처리하게 되면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관절염이 나타나는 그런 병리적 현상이 유발되기 때문에 저 모델을 썼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 슬라이드 제가 레이저 포인트가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제일 위에 있는 빨간 거 한번 볼까요? 제일 위에 있는 빨간 거. 제일 위에 있는 빨간 게 저게 정상적인 관절입니다. 관절과 관절 사이가 아주 이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두 번째
두 번째 거는 관절염이 형성되었을 때 관절 사이가 완전히 이렇게 파괴된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이거 한번 볼까요? 이 같은 경우가 좀 전에 말씀드린 상엽을 트리트한 그룹입니다. 맨 밑에는 약물을 트리트한 대조군이고요. 아주 그 유의적으로 관절의 병리지 현상을 막고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관절염이 나타나게 되면은 혈액 속에 나타나는 관절염 지표들입니다. 그런 지표들이 상엽이 추출물을 투여한 지에서는 다 떨어지면 알 수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관절이 하나 염증이거든요. 염증성 반응이 나타나는 거. 그리고 이제 관절염이 되면은 관절에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 분해하는 관련 효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유의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했던 여러 가지 결과들을 모아서 관절과 연관된 상엽의 메커니즘을 다양한 논문을 통해서 발표했고 또 지식재단권 이런 것들도 다 취득한 상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세 번째,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근육 기능에 대해서 뉴스에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무게는 변하지 않더라도 근육의 소실이 굉장히 증가하죠. 아마 여러분들 그 옛날에 깁스 같은 거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한 며칠만 깁스를 하고 있어도 다리에 무게가 양이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특히 골격근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젊은 사람에 비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에서는 근육이 굉장히 사라지고 그 사이에 지방이 침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 앞에 잤어.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이제 오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미자 다들 너무나 많이 친숙하죠. 친숙한 한약재지만은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드시고 있는 제품입니다. 한의학적인 내용을 생략하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게 문경의 오미자 밭입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기 보면은 아래쪽에 아줌마들이 저기 이제 오미자 추출 수확하고 나가는 장면인데요. 저기 하나의 굴처럼 되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오미자가 예쁘게 열려가 있고 지금 오미자 이제 수확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문경에서도 이런 오미자를 가지고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1차 산업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좀 더 고부가치 상품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 실험에서 저희들이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에 다양한 동물 실험 모델을 썼는데 지금 보여드릴 모델은 저희들이 머리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이 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을 잘라버리면은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면은 근육이 퇴화되는 모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이 그림에서 왼쪽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정상적인 지의 근육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두 번째에 있는 것이 신경을 절단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의 근육이 확 줄어듦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왼쪽 맨 위의 그림요. 이러한 근육의 두께가 확 줄어든 것이 이런 오미자 추출물의 처리 농도 의존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 과정에서도 염증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염증인 자들이 더 억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겠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자, 이 슬라이드는 왼쪽 메뉴에 보시면은 이 근육은 근육 다발이 이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그림만 보시면은요, 이 근육 다발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른쪽 메뉴에 보게 되면은 대조군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근육이 아주 이쁘게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근육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분해를 촉진시키거나 혹은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밑에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근육 세포들의 세포 자살, 염증성 반응, 그다음 항산화적인 반응, 산화성 반응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억제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쥐의 꼬리를 이렇게 위에 묶어두면은 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이 또 이렇게 상쇄가 되는 것이고 또 밑에 있는 그림은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약물을 처리하게 되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근육 소실이 일어납니다. 이런 다양한 모델에서도 전부 다
위적인 건소실을 막아주고 또 권력은 강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리포트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람의 골격근을 저희들이 추출해서 골격근의 문화를 촉진시키면서 퇴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이제 결과를 했고요. 저희들이 이 과정을 하면서 다음 슬라이드요. 신제품으로 이런 근육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한 과제를 수행하면서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다음 슬라이드요. 뭐 학술 논문 특허 등록하고 그리고 기술 이전도 하고 또 IRB 승인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임상실험, 대규모 임상실험을 2번 실시한 다음에 식약처에서 드디어 이것을 개별 인정을 받은 예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근기능 강화를 시켜주는 첫 번째 1호 개별 인정이 바로 이것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기술 이전을 받은 정문당에서 머슬 파워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시판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시간 다 됐죠? 빨리 할게요. 다음은 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또 바다에 대해서 또 측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뼈라고 하는 것은 뼈를 파괴하는 세포와 뼈를 생성하는 세포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요. 여러분들 굴 다들 좋아하시죠, 그죠? 바닷가에 가면 굴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양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굴을 이제 발효시킨 과정을 거치습니다. 발효시킨 굴에 가지고 저희 실험하는 내용을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거는 굴 발효 추출물을 파골세포, 뼈를 이렇게 녹아내는데 하는 관여하는 파골세포의 활성을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저희들이 먼저 제시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뭐 다 논문은 나갔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에 비해서 조골세포의 활성을 높여주고 또 활성을 높여주면서 뼈의 성장을 촉진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리포트를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이러한 세포 실험 모델로 저희 물고기 모델, 제바라 피시라고 하는 물고기 모델에서도 척추의 성장, 척추의 길이를 빨리 증가시켜주고 뼈의 재생을 빨리 해준다. 이런 이제 리포트를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은 올 형성과 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리포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골다공증 모델에서도 뼈에 이게 소실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연구를 리포트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키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판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 성장판의 길이가 촉진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논문을 내면서 또 임상 실험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아서 키성장애 강례 실험을 2번 임상 실험을 지금 완료된 상태고 일본을 비롯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특허 등록이 진행 중이고요. 특허 같은 것도 다 저희들이 등록을 했고 임상 실험 결과, 유의적인 결과를 저희들이 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요. 마지막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역 특산물, 우리 함양이라면은 산삼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특산물이 많이 있겠죠, 그죠? 지금 뭐 산삼은 워낙 잘 알려져 있지만은 이것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R&D에 의한 어떤 근거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사람들한테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스토리텔링 잘하는 거 이것도 산업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서없이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감사합니다.